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사파이어 라데온 RX 9060 XT 그래픽카드와 라이젠 9600X를 조합해서 150만원대 초반 예산으로 구성해본 화이트 게이밍 PC를 준비해봤어요. 특히 오늘 구성은 전체적인 감성은 화이트로 맞추고 성능은 FHD부터 QHD까지 고주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춘 세팅인데요. 자, 그럼 실제 게임과 벤치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함께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RX 9060 XT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전세대 대비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이 제품은 AMD의 최신 아키텍처인 RDNA4 기반으로 부스트 클럭은 3.13GHz, 전작 대비 375MHz 정도 올라갔어요. 메모리 속도는 20GBps에 128비트 버스 조합이랑 대역폭은 초당 320GB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소비 전력은 160W로 30W 낮아졌고, 인터페이스도 PCIe 5.0 16레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FHD부터 QHD까지 고주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 온도와 소음이 낮아져 장시간 플레이에도 유리하고, 동시에 호환성과 업그레이드 운영도 한층 수월해졌어요. 다음 RX 9060 XT가 경쟁사 모델인 RTX 5060 Ti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진행하면서 주로 소개해드렸던 게임 위주로 결과를 참고해보면, 사이버펑크는 약 3.5% 정도 TI 쪽이 앞섰고, 배틀그라운드 역시 19% 가까이 TI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반면 블랙옵스 6에서는 30% 넘게 9060 XT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몬스터 헌터 와일즈나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에는 1% 내외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요 게임마다 성능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9060 XT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RTX 5060 Ti가 평균 약 $490 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9060 XT는 약 $379 수준이라 두 제품 가격 차이가 $110 정도, 약 25% 정도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라데온 RX 9060 XT 퓨어 그래픽카드 사이즈는 가로 240, 세로 124, 높이 46mm이고 무게는 0.66kg으로 크기와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어요.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한 이 제품은 올 화이트 시스템 빌드에 최적화된 외형과 컴팩트한 크기로 화이트 감성 PC를 꾸미려는 분들이 부담없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빌드는 라이젠 9600X와 사파이어 RX 9060 XT를 조합해 약 150만원 초반 선으로 화이트 감성과 FHD부터 QHD까지 고주사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춘 구성이에요. 케이스와 메인보드, 쿨러 케이블까지 화이트로 통일해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죠? 자세한 조립 구성과 부품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둘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벤치 결과들을 함께 확인해볼게요. 시네벤치 2024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멀티코어 점수는 901PTS, 최대 온도는 72.6도였고 다음 싱글코어 점수는 130PTS, 최대 온도는 73.6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600X는 멀티 싱글코어 성능과 발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게이밍 퍼포먼스 중심 시스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CPU라 RX 9060 XT와 조합도 꽤 괜찮아요. 다음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를 확인해봤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스 코어 베이직은 39,029점, 익스트림은 18,845점, 울트라는 9,439점을 기록했고, 다음 타임 스파이 그래픽스 코어 베이직은 16,204점, 익스트림은 7,466점을 기록했어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확인해볼 차례인데요. 우선 기본 훈련장 기준으로 FHD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평균 182.1프레임, QHD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평균 135.4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 RX 9070 XT 리뷰 시점에는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0.1% 로우 프레임이 출렁이면서 순간 끊김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산옥 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581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한 뒤 다시 확인해보니 이런 불편함이 확실히 개선된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 플레이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FHD 환경에서는 평균 153프레임에 1% 로우가 92프레임, 0.1% 로우에서는 52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FPS 구간은 0%, 스터터링도 0.2% 미만으로 잡혀 끊김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QHD 환경에서는 평균 108프레임에 1% 로우가 70프레임, 0.1% 로우는 48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로우 FPS 구간은 0%, 스터터링은 0%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로우 FPS 구간은 0%, 스터터링은 0.2% 이하 수준으로 잡혔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터터링 2% 이상이면 눈에 띄는 끊김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번 결과는 그 기준을 한참 밑도는 수치였어요. 덕분에 전투나 이동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해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거의 완벽하게 개선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 FHD 해상도에서는 네이티브 기준 121프레임, FSR을 적용하면 150프레임까지 상승하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QHD 해상도 네이티브는 91프레임, FSR을 적용하면 120프레임까지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몬스터 헌터 와일즈 실제 초반부 플레이 기준 FHD 해상도 네이티브는 75프레임, FSR을 적용하면 87프레임까지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QHD 해상도 네이티브는 56프레임, FSR을 적용하면 71프레임까지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발로란트 실제 플레이 기준으로도 준비해봤는데요. 발로란트 경우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 FHD 환경에서는 평균 439프레임, QHD 환경에서는 평균 462프레임으로 큰 차이 없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올라가도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QHD 환경에서는 더 높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맵에 따라 약간의 프레임 편차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고 특히 이 정도 수준이면 4K 환경에서도 충분히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 보였어요. 자, 테스트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RX 9060 ST는 벤치마크 결과뿐만 아니라 최신 타이틀 게임에서도 FHD부터 QHD 해상도까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AMD FSR을 함께 활용할 경우 단순히 프레임이 올라가는 걸 넘어서 체감 성능 향상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이번 드라이버 버전 업데이트로 앞서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에서 0.1% 출렁임과 스터터링 문제가 개선된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9600X 같은 최신 CPU와 조합했을 때도 발열과 성능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격과 성능, 확장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FSR 지원이 없는 게임의 경우 즉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AMD AFMF 2.1 기능을 적용하면 네이티브 프레임보다 훨씬 높은 프레임으로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